한반도는 지금 잠시 고요해 보이지만 그 뒤편에서는 역대급 기후재앙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내려온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침 기온을 17도까지 끌어내리고 설악산은 7도라는 초가을 혹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오는 폭풍전의 정적에 불과합니다. 서태평양 한가운데 두 개의 괴물 같은 태풍이 동시에 발달하며 지구다기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라가사,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초속 45m/s, 시속 160km 이상의 광폭 에너지를 뿜어내며 서북서로 북상 중. 건물 외벽 붕괴, 구조물 손상은 피할 수 없는 단계. 제19호 태풍 너구리,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초속 55m/s, 시속 200km 이상의 괴물급 위력으로 돌진 중. 이는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태풍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로가 겹칠 경우 슈퍼 태풍 합체 시나리오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거대한 쓰나미 발생기로 변하고 육지는 콘크리트조차 찢어내는 광풍의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의 선선한 가을바람, 지옥문이 열리기 전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와 일본, 동아시아 전역은 도미노 붕괴 시나리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목 제한, 지옥문이 열렸다. 초강력 태풍 쌍둥이 동아시아 직격 위기, 괴목 태풍 18호 19호 충돌 시나리오 현실화, 한반도 운명은 바다에서 깨어난 괴물들, 동아시아를 삼킨다. 서태평양이 지금 거대한 재앙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두 개의 초강력 태풍이 동시에 괴력을 키우며 마치 하늘 위에서 지구 최후의 결투를 벌일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라가사, 괴물의 탄생. 라가사는 필리핀 북동쪽 바다에서 폭발적인 발달을 거듭하며 괴물로 진화 중입니다. 주변 구름은 마치 폭탄처럼 사방으로 확산되고 태풍 외곽은 얇은 권운마저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휘어잡고 있습니다. 중심부의 온도는 영하 85도까지 떨어지며 이는 대륙권 꼭대기 14km를 훌쩍 뛰어넘는 오버슈팅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기의 비명이자 괴물의 심장 박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라가사는 머지않아 융벽 교체 과정을 거치며 한 단계 더 진화한 괴물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19호 태풍 너구리, 완성된 괴수. 반면에 너구리는 이미 완벽하게 성숙한 괴물입니다. 균형 잡힌 대류구조, 중심부 영하 75도의 냉기, 그리고 15km 이상 치솟는 대류탑.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너구리를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도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대기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국제기상센터는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인류 재앙급 태풍이다. 한반도의 불안한 고요. 오늘 한국은 평범해 보입니다. 서울 26도, 부산 24도. 아침은 선선하고 하늘엔 높은 구름만 가끔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거짓된 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고요할수록 위험하다. 지금은 폭풍전의 함정이다. 다가오는 충격 시나리오. 내일 아침 라가사는 필리핀과 대만 사이 바시 해협에 진입합니다. 이는 곧 필리핀과 대만 지역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안겨줄 것입니다. 해일, 폭우, 산사태, 도시 침수, 모든 재앙의 퍼즐이 동시에 맞춰질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두 괴물이 서로의 경로에 영향을 주며 최악의 경우 쌍태풍 합체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서태평양은 쓰나미 발생기로 변하고 한반도와 일본, 중국은 거대한 도미노 붕괴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초강력 태풍 쌍둥이는 이미 동아시아 전체를 겨냥한 원거리 무기로 성장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표현대로 하면 이건 기상이 아니라 대기의 전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력하다는 말로 설명됐던 제19호 태풍 너구리. 그러나 오늘 모든 기상기관이 예보를 수정했습니다. 강력에서 역대급으로. 괴물 너구리, 역대급 태풍 판열에 오름. 일본 기상청, 중심기압 91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55m/s. 미국 합종 태풍 경보센터 125노트, 환산 56m/s.
이는 한국 기상청 기준 초강력 태풍, 일본 기준 맹렬한 태풍, 미국 기준 캐테고리 5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도시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괴물급 태풍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63m/s까지 치솟는다면 그 순간 너구리는 기상 역사에 남아있는 괴수급 태풍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인류가 민영하는 괴물 태풍들, 태풍칩 1979년, 중심기압 8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72m/s, 인류가 관측한 최강 최대 태풍, 태풍 하이엔 2013년, 중심기압 89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61m/s, 필리핀을 초토화시킨 괴물, 태풍 매기 2010년, 중심기압 89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61m/s, 동아시아 바다를 뒤흔든 또 다른 악몽. 이 괴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9월 이후, 즉 가을 태풍이었다는 사실. 지금의 너구리와 라가사 역시 이 재앙의 계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라가사, 뒤따르는 괴물. 23일 아침 라가사는 바시 해협 중앙선에 도달합니다. JTWC 기준 중심기압 91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56m/s. 필리핀과 대만을 향해 도시를 뒤흔들 직격탄을 준비 중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초강력 괴물이지만 육지와 맞닿는 순간에는 해일, 폭우, 산사태라는 복합 재앙으로 변신합니다. 한반도의 불안한 평온. 22일 아침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북한 쪽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아침 기온은 11에서 21도, 낮 기온은 16에서 26도로 서울 수도권은 23도 이하. 겉보기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고요는 진짜 고요가 아니다. 재앙의 서막일 뿐이다. 제19호 너구리, 역대급 괴물 태풍 가능성. 제18호 라가사, 필리핀 대만 직격 예정. 9월 이후의 가을 태풍은 항상 인류 재앙으로 기록됨. 배경, 붉은 경고화면, 사이렌 소리, 번개치는 영상, 위성사진 확대.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소식은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닙니다.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 초강력 재앙의 시나리오입니다. 태풍의 정체, 바다를 찢어놓다. 현재 태풍은 정체 상태에 빠지며 바닷속 깊은 차가운 물을 끌어올리는 용승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무려 4에서 5도나 떨어지면서 일부 태풍은 잠시 약화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현상은 괴물 태풍의 또 다른 진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8호 태풍 라가사, 중국 직격 위기. 오는 24일 아침, 라가사는 홍콩 남쪽 60km 해상을 스치며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초속 45m의 광풍을 뿜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국 광동성 일대의 상륙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중국 대도시는 정전, 침수, 건물 붕괴라는 3중 재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영상, 홍콩 빌린 사이로 몰아치는 폭풍우 CG, 불 꺼진 도심, 무너지는 항만 크레인. 19호 태풍 너구리, 예측 불가능 괴물 태풍. 더 큰 공포는 제19호 태풍 너구리입니다. 일부 모델은 일본 쪽으로 북동진을, 또 다른 모델은 태풍이 한동안 정체하며 괴력의 에너지를 축적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지금 너구리는 어느 순간 폭발할지 모르는 대기 시한폭탄이다. 영상, 일본 열도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구름 소용돌이, 번개와 파도 CG. 한반도, 고요 속의 덫. 한편 우리나라는 겉보기에 평온합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22도, 낮 기온 17도에서 27도로 겉보기에는 평온한 날씨.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23일부터 남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24일 아침에는 수도권과 남해안이 동시에 비가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재앙의 전조입니다. 아열대 고기압과 북쪽 기압골이 충돌하면서 한반도 전역은 거대한 수증기 폭탄 아래로 들어갑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집중호우, 남해안과 제주는 강풍, 해일이 겹치며 전국이 재난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 서울 지하철역 침수 CG, 남해안 해일파도 덮치는 장면, 주민 대피 사이렌.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고요는 결코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가사, 중국 대륙 직격, 너구리, 예측 불가능, 초강력 폭발 위험, 한반도, 고요 속의 덫, 전국적 재난 가능성.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1979년 태풍 팁의 악몽을 넘어서는 역대급 재앙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클로징 멘트, 사이렌과 붉은 자막. 이것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건 기후전쟁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밤이 되면 단순한 비구름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찢어지듯 강수대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문제는 25일 아침, 충청과 남부 사이에 정체전선이 자리 잡으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북서쪽에서는 살을 내는 한랭 고기압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18호 태풍 라가사가 토해내는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밀려옵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서 충청권 하늘은 곧 폭우의 전쟁터가 될 전망입니다. 남서쪽 하늘에서는 괴물처럼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해 밀려오고 그 중심에 있는 충청, 호남 지역은 마치 물폭탄을 맞는 전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로 넘어가면 북쪽 고기압이 또다시 내려와 구름대를 남쪽으로 짓누르는데요. 이로 인해 중부지방은 잠시 평온을 되찾을지 몰라도 남부지방은 끝없는 폭우에 갇혀 있다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비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호 태풍 너구리, 기상청조차 미스테리 태풍이라 부르는 녀석이 변수가 됩니다. 태풍의 경우 예측이 어긋나는 순간 전국의 기압계는 왜곡되고 결국 기상 예보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날씨가 미쳐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26일 시뮬레이션을 보면 유럽 ECMW와 독일 아이콘 모델은 너구리가 도쿄 남쪽 먼 해상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태풍이 예상보다 북상한다면 아열대 고기압을 밀어올리며 중부지방까지 장악하게 되고 동시에 상층 한기가 내려오면서 충청 이남 전역이 대기 불안정의 폭발지대로 변합니다. 결국 지역 곳곳에서 하늘이 터지는 소나기 폭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충청, 호남, 물폭탄 직격 가능성, 중부지방, 잠시 숨고르지만 태풍 변수에 따라 돌변 위험, 남부지방, 늦은 오후까지 폭우 공습, 19호 너구리,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재앙의 트리거. 이번 주말 여러분이 듣게 될 최대 미스터리는 하나일 겁니다. 19호 너구리는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건 단순한 예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태풍의 도박반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휴일 아침을 깨운 공기는 제법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자 도심은 다시금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차며 나들이 하기 좋은 초가을의 정취가 한껏 퍼졌습니다. 오늘은 휴일답게 가벼운 외출을 즐기는 시민들로 거리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안팎까지 올랐고 대전과 광주도 27도를 웃돌며 볕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여름 기운이 남아있는 듯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은 10도 가까이 곤두박질치며 막 다시 가을밤의 서늘함이 찾아옵니다. 아침 저녁 큰 일교차는 건강관리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지만 공기는 청정해 숨쉬기 좋은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오후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도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기에 순간적으로 시속 55에서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거세게 일며 해안가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날씨 흐름을 살펴보면 내일은 전국이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모레 화요일부터 다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며 건조했던 대지를 촉촉이 적셔기겠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공존하는 초가을의 휴일, 오늘은 기온 변화와 바람, 그리고 지역별 비 소식만 잘 챙긴다면 마음껏 계절의 정취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비는
가을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여름 내내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지가 서서히 식어가고 비와 함께 차가운 북서풍이 스며들며 한낮 기온도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긴팔이나 가벼운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10도 초반대까지 떨어져 초가을의 선선함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가을비가 지난 뒤에는 공기가 맑고 청명해져 한층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목요일 이후에는 대기질이 다시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야외 활동하기에도 한결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가을철은 일교차가 커서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외출 시에는 얇은 겉옷을 챙기고 아침 저녁에는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갑작스런 강풍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여전한 만큼 해안가나 산책로를 이용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9월의 끝자락에 들어선 지금 본격적인 가을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큰 일교차 속에서도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어우러져 도심 곳곳 산과 들에는 가을빛이 차츰 물들고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날씨 변화를 잘 살피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